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예린입니다. 오늘 인권 이야기는 북한의 치료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북한 정권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무상치료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무상치료를 건국 초기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은 예방의학과 무상치료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화국인민보건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 북한에서 치료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인민들의 평균 수명이 남한보다 10년이나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인민들은 한국 국민들보다 10년 이상 먼저 사망하고 아이들의 경우 한국의 아이들보다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60세부터 인생의 시작, 100세 인생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북한에서는 50세 전후의 북한 인민들에게는 노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이유는 북한 인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의 병원 현실은 경제난으로 인해 재정 부족과 함께 의료의약품이 원활하게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 및 처방은 내리고 있지만 의약품 부족으로 실제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약품은 모두 환자의 몫이 되어 직접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만 서민들은 민간요법이나 아평 같은 순간의 고통을 멈추는 마약에 의존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결핵과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기이한 것으로 감염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결핵과 간염이 감기처럼 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돗물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 수많은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량난과 식수난으로 결핵을 앓는 주민들이 많이 늘면서 병원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도로공사 등 온갖 동원의 주민들을 내몰고 있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족도 심각해 병원에는 처방전만 발급해주고 치료약은 모두 장마당 동물통에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파는 약품 중 상당수가 가짜 약이어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현부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다가 2017년에 탈북한 김명철 씨는 유엔 등을 통해 지원되는 결핵약은 군부대조차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며 조금 있는 약마저 군이나 간호사들이 모두 시장에 나가 팔아 자기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때문에 급증하는 결핵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군부대 결핵 환자들은 감정제대, 한국에서는 의가제대라고 하죠. 감정제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부내 군인들이나 북한 주민들 속에서 차츰 사람들이 살거나 죽거나 돌보지 않는 이러한 수령을 누가 믿고 목숨을 바치겠는가 하는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치료와는 정반대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료권 보장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비정부 기구에서는 북한의 의약품들을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 지원된 물품들은 인민들에게 올바로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민들은 더욱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북한은 유엔에 속해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평가에서도 의료체계 순위도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의료체계를 비판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평양에 있는 좋은 병원들은 간부 및 지도원들만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치료해 줘야 할 병원이 고위직의 사람들만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등한 의료 제도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 어느 여름밤 평양의 서성구역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전거에는 운전자와 한 청년이 짐칸에 타고 있었는데요. 수갑차에 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모란봉 구역에 있는 평양 제1인민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과 당직 의사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해 보니 피를 많이 흘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일단 사체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사고 처리를 위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2명의 신분증을 꺼냈고 자전거를 운전하던 사람은 보통강구역 당 조직 부원, 뒤에 탄 30대 청년은 평양시당 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 40여 분 만에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만 진료하는 봉화진료소에서 구급차로 청년을 후송해 갔고 깜짝 놀란 의사는 남은 남성을 사체실에서 꺼내 산소 호흡기를 달아놓았지만 새벽 3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북한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책임감보다 야근 시 겪게 되는 피범벅 사고를 소름 돋는 일진증으로 여기는 모습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감의 정도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4시 봉화진료소 구급과에는 뜻밖의 김정은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은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의식 없는 청년을 가리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내라. 제시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봉화진료소 의료 일꾼들은 한 달 12일 만에 청년을 살려냈고 안정치료를 거듭하다가 2013년 청년을 싱가포르로 보내 떨어진 고막수술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힘을 보여준 셈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30대 청년은 바로 북한의 백두혈통을 지키는 문지기의 화신 최룡예의 외아들 최현철이었다고 합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인체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는 것은 3살 난 아이도 압니다. 고로경제의 피폐함이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것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남한은 국가적인 무상치료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은 온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약품이 없어서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당국이 말로만 주장하고 있는 무상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된 의약품들조차도 인민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의료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치료권은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한입니다. 더 이상 북한 당국은 인민들의 아픔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원되는 의약품을 인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아픈 인민들은 적극적으로 무상치료를 하여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북한 방송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